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수학 관련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썼습니다. 2022년에 책 쓰는 작업을 좀 했고, 그래서 2022년 말에 이제 출판사에 좀 투고를 했었는데, 제안 들어온 출판사하고 함께 작업을 해서 이번 주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책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 책 제목은 수학 공부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아는 선생 필명으로 한 게 아니고 제 이름으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제 책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크게 이제 이렇게 네 챕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수학 교육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미취학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면 끝나게 되는데, 고등학교는 사실 고등학교에 가서 그냥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를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려면, 혹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 때까지 키울 거냐라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가진 생각을 이제 요 1번 챕터에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에서 중3 학생을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학 과정, 그 과정을 챕터 1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이, 그러면 지금 이 수학교육 로드맵에서 이렇게 크게 얻을 거는 별로 없죠.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중학생이고, 혹은 뭐 미취학이라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이다, 그 사이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수학교육 이 로드맵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학학원 사용법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원래 2023년에 이제 16년 차입니다. 학군지에 16년 차 수학학원장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이제 선생님을 채용하고, 뭐 또 선생님이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을 채용하면서 얻은 경험,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원에 대한 이야기,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뭐 사교육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뭐 공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우리 학생들의 공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학 학원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두 번째 챕터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수학 공부법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선행과 심화로 크게 이제 현행이죠. 사실 이게 선행이면 하나는 심화가 아니라 뭐 현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현행 심화를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선행과 현행 심화에 대한 이야기고, 이 부분이 사실 제 채널 2019년에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학 공부의 핵심이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선행학습을 바라보고 심화학습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행학습과 맞는 현행심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챕터 3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번 챕터는 사실 우리 학부모들께서 보시면 되는 건데, 3번은 사실 학생들이 좀 진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사실 수학 공부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또 뭐 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학생,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성적이 제대로 안 오르고 있다면,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챕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공부 근력 키우기라고 이제 제가 넣었는데,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꼭 공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학생은 뭐 스마트폰에 확 빠져가지고 엄마하고 싸우는 집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막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다가 갑자기 손을 넣고 그저 번아웃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죠. 그런 부분을 사실 여기서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고, 혹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어떻게 이제 아이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4번 챕터에서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1, 2, 3번 같은 경우는 다른 수학교육 지침서에도 뭐 나와 있지,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은 다르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구성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다 나와 있다. 다른 책에도 이제 담겨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책에서 보실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학원 학생들을 16년 동안 관찰하면서 얻은 경험이고, 플러스 해서 저희 애가 이제 고3입니다. 올해. 고3 아이를 키우면서 또 얻은 제 경험, 학부모로서의 제 경험까지 더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이런 뭐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를 통해서 얻은 경험까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4번 챕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 채널의 영상에서도 뭐 제가 정확하게 영상 제목을 기억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 아이 초등학교 수학 공부했던 뭐 그 방법, 뭐 중학교 준비했던 그런 것 제가 영상 뒤에다 링크를 걸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공부를 했는지 좀 굴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이 책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보다 이 책에서 조금 더 폭넓게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채널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채널 영상을 다 보신 분도 계십니다. 막 하나하나씩 다 보신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구독을 하시게 돼서 못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거 잘 이제 노출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책을 한번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이 채널을 통해서,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지금 아이의 상황이 전체적인 학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학생하고 그렇게 관계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이 4번 챕터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은 뭐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넷에서 수학 공부의 정석으로 치거나 아니면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파란색 표지 뭐 이렇게 예쁜 표지가 뜰 거거든요. 그 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짜로 수학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